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리튬 대장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2차 전지 리튬 종목줄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억이 있다면은 아마 딱 한 종목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3,3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6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드렸던 자료에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더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한 정말 미래 성장 세계 산업이죠. 로봇 그리고 플라잉카, 이 UAM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 세 가지 이 미래 산업 업종을 모두 무료로 시장과 테마주까지 종목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인데 이 자료집을 어디서 이걸 동시에 다 정리한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부터 플라잉카, 자율주행 모든 내용들이 다 안에 적어놓은 부분이니까 다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2차 전지 리튬 대장주입니다. 그냥 2차 전지 아니고요.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로 보자면은 경제 지표가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합니다. 이게 적게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 실업자가 줄었으니까. 근데 줄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금리 인상 하겠네? 라는 압박이 가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혜를 보자면 이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이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영국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모습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뭐 대단한 악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호재도 없는 어떻게 보면 증시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미 금리 인상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저가 부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매수할 종목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대장주를 고르셔야 돼요. 요즘 가장 핫한 2차 전지 리튬 대장주고요. 지금 1억이 있다면 우리는 뭐 딱 한 종목입니다.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이 2차 전지가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돈 벌었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상반기를 주도했던 2차 전지 실적 달고 더 간다. 그러니까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리죠. 보시면은 2차 전지주가 실적 훈풍을 타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포스코 케미칼은 10월 들어 주가가 27%, LG 에너지 솔루션도 16% 각각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삼성 SDI도 다들 오른 모습인데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2차 전지 업종 쇠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적 성장이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3, 4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3,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에코프롬 비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를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PM 등등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외국인이라든가 이 투자자들의 좀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 4분기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은 아마 3, 4분기보다 15%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됐다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성장세라든가 더 우상향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실적이 뭐 최소 3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성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뭐 기대도 되지만 플러스 투자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투자 규모를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에 1727조 투자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이게 지금 뭐 2050년 그러면은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2030년 지금부터 약 8년 안에 17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략 거의 200조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오는 2030년까지 수백만 대 전기 자동차를 개발 생산하기 위해 약 1727조 1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 전기차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발표된 수치의 2배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글과 웨이모, 모에서 알파벳 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생산량은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50%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전례 없는 수준의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해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내년까지 5.8테라와트시 배터리 생산 용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가솔린을 다 제끼고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2천만 대 생산을 계획 준비 중이고요. 이 2천만 대라고 한다면은 대략 한 지금부터 10배 이상이 2천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도 테슬라보다 뒤처져 있지만 1천억 달러 상당의 글로벌 전기차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토요타도 앞서서 7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전기차와 어떻게 보면 배터리 증산에 주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500억 달러 포함해서 약 240기가와트시의 이 배터리 용량 생산을 위한 지원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스텔란티스, GM, BMW 모두가 지금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 합치니까 한 1727조쯤 되더라. 그래서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1700조를 투자하면은 대략 50% 이상 전기차가 전환이 될 것이다. 지금 자동차가 지금 뭐 고속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그중에 50개 이상은 전기차일 거고 말이 50%지 아마 거의 60% 7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지금 전기차에 진심이고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에 거의 1700조를 투자하는구나. 전 세계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이슈가 됐던 게 삼성 SDI도 이번에 초대형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와 삼성 SDI의 이 캠7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양극재 26만 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는 21일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캠7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캠퍼스 캠7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삼성 SDI 대표 최윤호,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서 30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와 우리 공장 잘 만들 거다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이 캠7은 에코프로 EM의 두 번째 양극 소재 공장으로 세계 최초입니다. 2차 저지의 양극재 생태계를 완벽히 구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좀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장은 5년 전 매출액이 1,700억 원에 부족했던 이 불과했던 중소기업이 올해 연말에는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한다. 몇 배입니까? 거의 뭐 한 뭐 2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세 곳의 시가총액이 1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덧붙였고, 삼성 SDI 최은호 대표이사는 삼성의 선진 경영 기법과 노하우를 이용해 에코프로 EM이 세계 최고의 양극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방금 준공된 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도 안 되게 정말 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의 양극 소재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 BM과 글로벌 배터리 선도 기업인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양극 소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 EM이 건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최근 준공한 캠7 공장은 배터리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5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그럴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는 오늘 2024년까지 캠8, 캠9 추가 준공을 통해 양극재 26만 톤, 전구재 10만 톤, 리튬 2만 6천 톤 등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한번 하이니켈 등등 더 한번 성장에 만들어 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이 양극재 공장이 건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 양극재 정말 세계 최대의 공장이 준공이 됐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한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만 보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리스크한 거, 그리고 좀 문제가 돼 보이는 것도 보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죠. 바로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이 올해 대만 침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통합을 시키겠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최근 기사죠.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20자 전국 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만에 내가 총칼을 들고 가서 거기를 점령하더라도 뭐 이상하게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르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인은 우리 예상보다 더 모든 일을 빨리 이행해 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2027년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나 내년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년이면 5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5년 뒤가 아니라 올해에도 올 수도 있고 내년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쟤네 지금 위험한 상태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를 했고, 길데이 총장은 2017년보다 더 빨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2027년이냐?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그 해까지 전투력을 어마무시하게 키운다라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에서 3년임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의 사연임을 결정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뭔가 확인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2027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서는 대만 통일의 의지는 군사 역량 운용의 일상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지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도 읽히고 있고요. 상당히 리스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 미국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 무기로는 휴대용 반공 시스템, 탄약 등이 유력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대만이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 나온 상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리스크입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정말 더 나빠졌으면은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솔직히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대만까지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중국에서. 근데 이거를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관계가 더 틀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히토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히토류가 바로 제2 요소수 대란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히토류 이 연도별 생산량을 본다고 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중국이 누가 봐도 압도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맞서서 중국 내에서는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만 이슈까지 엮이면 더 심해지겠죠? 히토류는 세륨, 란탄, 디소프로슘 등등 식출 17종 원소를 총칭하는 광물 자원이고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레이더 등등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량 37%, 공급량은 약 90%다. 그래서 중국의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산 히토류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인수를 보류했다가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히토류를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우린 수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웨이둥 씨는 선진 무기 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은 히토류 없이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성, 발전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목적에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이 히토류 제품의 수출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중국을 건드리는데 히토류를 쓴다면 우리가 그 히토류를 줄 이유가 있을까?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히토류 수출 제한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게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까 하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네오디뮴 연구 자석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만약에 이 수입을 못하면 어쩔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과 코발트는 중국에 선택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선택지가 있더라도 대안이 당장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가져오겠지만 그걸로 100%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틀어지면서 히토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가 틀어지면서 히토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뭐,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다른 데서 가져온다 치자. 근데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같은 거는 다른 데서 일단은 최대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누구?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중국산 리튬 의존도를 보자니 64%다. 한국 배터리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미중 관계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튬 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만무서 리튬 보고서를 통해 기준 리튬 평균 가격이 톤당 7404달러 올해 초부터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핵심 원자재고 이 삼원계, NCM, 니켈, 코발트, 만간 배터리의 이 원가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시장은 소수 과점 구조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이더라. 그래서 리튬 수요는 전량 해외 의존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우리가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선 이후 대중국 리튬 수입은 약 2020년에 47%,
59% 그리고 이번에 64%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익 규모는 16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당연히 5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대중국 리튬 수입의 91%가 수산화 리튬이었다.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이 리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산 리튬은 전기차가 아니라 좀 더 작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탄산 리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국에 보시면은 배터리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해서 대중국 리튬 의존도가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9%나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리스크하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구조는 수급 불안과 원산지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중국 내 기후 변화나 양국 간 정치적 갈등, 이게 바로 미중 갈등이죠. 그런 경우에 국내 리튬 조달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워낙에 지금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반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지금 나서기 시작했고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니켈 생산량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동쪽으로 1200km 떨어진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25%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니켈은 아까 얘기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얼마나 강하냐를 결정하는 게 니켈인데 그걸 뉴캘레도니아에서 이거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뉴칼레도니아의 니켈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지난해 3월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와 니켈 공급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일론 머스크 CEO는 뉴칼레도니아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앞두고 자칫하면 이 계약이 폐기될 수도 있다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마그네슘을 비롯한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광물 수요가 2050년까지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핵심 광물은 당연히 이 내재돼 있는 각국에 정말 이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나라에 이제 편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코발트는 호주, 칠레, 중국 3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 차지하고요. 백금은 뭐 남아공, 뭐 그리고 코발트는 콩고, 히토류는 중국 이렇게 생산하는데 중국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양성을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핵심 광물의 재련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튬이 57%, 니켈이 35%, 코발트가 64%, 흑연이 70% 절반 이상을 재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재련까지 공급망을 주도하는 것은 이거 당연히 리스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공급망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보고서에서 동맹국 파트너들의 협력, 국내 핵심 광물 개발 및 재활용, 핵심 광물 관련 숙련된 인력 지원 및 적극 추진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은 기존 핵심 광물의 히트를 비롯해 15개를 추가로 포함시켜 50개 핵심 광물을 새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뭐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MSP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당연히 중국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 소재를 제외한 미국만의 소재 또는 미국과 FDA 맺은 나라들의 소재를 지금 전량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구나. 미국은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 놓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진짜 최악의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이러다가 수요가 조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이야 히토류가 중요하지만 히토류가 항상 중요할까요?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대체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리튬은 역대 최고를 일단 경신을 한 거는 여러 번 얘기했고요. 2030년까지 10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음 늘었지 줄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튬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배터리 등급 탄산 리튬은 지난달 말 톤당 50만 위안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리튬 생산량은 약 60만 톤으로 수요 대비 1만 톤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지난달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탄산 리튬 부족분이 2030년까지 10배 이상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신규 강산을 개발하고 정상 가동하는데 7년이나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7년 뒤니까 크게 2030년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더 필요할 것이다. 리튬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가 심해지는 거고 그 제재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히토류다. 그래서 히토류를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리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를 우리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가 유니온 머트리얼이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 엠텍이고 세 번째가 티플렉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국 RNS는 왜 없나요? 동국 RNS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와요. 자기 마음대로 히토리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뺍니다. 빼고 이 세 개 종목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2천 한 900원까지 눌렸을 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가 제일 이쁜 건 포스코 이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개인적으로 21선에 지지를 받았을 때 한 6,600원 정도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좀 바닥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3등으로 보고 1, 2등인 유니온 머트리얼 그다음에 티플렉스 이 포스코 엠텍 이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는 계속 성장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히토류에 대한 문제가 크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토류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플라잉카, UAM까지 이 3대 산업을, 이 3대 주요 산업을 총정리한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100%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매일 무료로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 들어가면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뜨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100% 무료로 설치하셔라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UAM 이거 동시에 나눠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 6만 명 달성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을 드리는데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와 로봇 자율주행 UAM 총정리 자료집도 나눠 드립니다. 두 가지예요. 이 자료집 그리고 이 자료집 다 100% 무료로 나눠 드리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만 이벤트 참여하시면 돼요. 첫 번째,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돈 드는 거 아니죠? 아래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에 하트 버튼 누르기.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이 어플 들어와서 이 글 아래 있는 하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고 이 어플 안에 들어가서 하트 버튼 누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까지 총정리된 자료집 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꼭 모두가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 보시면은 매일매일 저희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를 무료로 나눠 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24일 추천주도 10월 24일에서 올려놓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라 무료로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그날 있었던 이슈들, 테마주들, 매매법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원전 이슈가 있었어. 그럼 원전 이슈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를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